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물보다는 두뇌 트레이닝 효과가 훨씬 좋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두뇌 워밍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뇌 워밍업은 머리를 살짝 깨우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1부터 50까지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1부터 10까지만 세겠습니다. 소리 내서. 자, 소리 내서 1부터 1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셨나요? 네, 제가 왜 이거를 소리내서 굉장히 빨리 세야 되거든요. 빨리. 왜냐면 뇌를 깨우는 두뇌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을 하고서 물론 워밍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를 제가 1번 요 가장 쉬운 숫자를 가지고 하는 워밍업을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혈관, 뇌 속에 있는 혈관이에요. 혈관의 가지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뇌 조영술로 넣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뇌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나무처럼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혈관이고요. 제 옆에 보시면 밑에 옆에 위에 그림 말고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확대한 건데 뇌신경이 이렇게 가지들이 연결돼서 시냅스와 시냅스가 연결돼서 뇌 정보를 그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시냅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신경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건 가소성이라는 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망이 신경 가소성이 머리가 인지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이를 먹으면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세포수가 줄어들어요. 그게 분명히 맞아요. 세포수가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옆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인데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해지면 신경세포는 줄어들어도 우리 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론들이 요즘에 새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험을 했어요. 서울대에서. 우리가 학습 중추가 해마입니다. 뇌에서 해마인데요. 이 해마에서 어떤 자극을 강하게 줄수록 질을 갖고 실험했어요. 질을 갖고 계속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뭐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뭔가 자극을 자꾸 주면 줄수록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이 시냅스 수가 두꺼워지고 가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들이 더 많아지고 두꺼워지는데 이게 가지들이 더 많아지고 두꺼워질수록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노화로 인해서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두뇌 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러면 신경과 신경의 시냅스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두꺼워지고 더 넓어지고 하면서 뇌 기능이 한참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쌓고 학습을 하고 뭐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학습이나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뇌가 받으면 이런 그 뇌의 인지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RI를 가지고서 아기의 뇌를 찍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그림이 있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첫 번째 그림이 되게 듬성듬성 써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MRI를 가지고 갓난아기 신생아의 뇌를 찍었더니 이렇게 신경세포의 가지들이 거의 없죠. 신경세포는 있는데 가지들이 별로 없어요. 연결망이 별로 없죠. 이렇게 연결망이 없던 것이 점차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연결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거미줄처럼. 그러다가 세 번째 그림으로 가시면 이제 성인이 돼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많은 수업을 자극을 받으면 뇌가 이렇게 점점점 더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뭐 두뇌 트레이닝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뇌가 많이 촘촘한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처럼 이렇게 좀 듬성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 치료제라고 처방이 되는 두 가지 약물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인지기능 개선제하고 행동심리 증상 조절제. 자, 인지기능 개선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 중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자꾸 나이를 먹으면 이게 분해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어 가는데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게 바로 분해 효소 억제제죠. 분해되는 걸 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이 대표적인 약이 우리가 요게 가장 많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으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식욕부진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체중이 빠진다든지 점점점 식사를 못하면서 체중이 빠진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심리 증상 조절제는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오시고 우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러다가 점점점 증상이 진행이 되면 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 돈을 꽁꽁 숨겨놓고서 그 돈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며느리가 가져갔나? 내 아들이 가져갔나? 내 남편이 가져갔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사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상들이 발달하거나 공격성이 있어서 약물 처리를 이런 약을 준다. 이런 망상이 있거나 공격성이 있을 때는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울감이 있으면 항우울제 그다음에 불안감이 있으면 항불안제나 잠을 못 주무시면 수면제 같은 것들을 투여합니다. 이거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좀 조절해주는 약이지 근본적인 치료약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물 복용하고 약간 치매약 우리가 아까 대표적으로 도네피질 약간 그 신경전달 물질 뭐죠?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지 않은 약물 투여하고 두뇌 트레이닝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핵심 기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하는 게 우리 약물의 특징이고요. 두뇌 트레이닝은 앞에서 신경 가수성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뇌와 뇌 네트워크를 강하게 해주면서 인지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자, 인지 기능 개선도를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표준 인지 평가 도구라고 있어요. 점수가 이제 약간 이렇게 설문지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20점 만점인데 보통 점수가 이제 요 약물 치료를 하면 2점에서 3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호전된다는 거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 인지 영역 중에서 특정 영역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 환자들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이 감퇴돼요. 그리고 작업 속도가 떨어져요. 근데 작업 속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계산한다든지 거스름돈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지시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지시했을 때 그거를 뭐 받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작업 속도들이 25에서 83%가 향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25에서 83이면 굉장히 높은 약 없이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 기간, 기능이 유지되는 기간은 약물 치료했을 때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아니면 반년에서 1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효과가 지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나서 중단을 했어요. 앞에서 이제 훈련을 계속 받고 내가 그 훈련을 중단해도 그 훈련의 효과가 거의 10년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훈련을 중단시켜도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매 지연 효과는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들이 계속 이 치매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요양소나 요양원 같은 로 입소하잖아요. 이런 시기를 6에서 12개월 지연시켜주고 두뇌 트레이닝은 아예 치매 발병 위험을 한 30에서 48%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거만 봤을 때도 저는 요 두뇌 트레이닝이 효과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 뒤에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좀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약물 복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치매약이라고 하는 거는 완치제가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을 그냥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보충해서 증상을 완화시켰는데 물론 이제 약을 안 먹는 것보다는 먹었을 때 대두곤에 비해서 인지 저하 속도가 한 20에서 30% 정도 느려진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걸 좀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거고 두뇌 트레이닝은 이 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두뇌 트레이닝
트레이닝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인지 기능이 25%, 그다음에 어떤 속도, 처리 속도가 130%, 집행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두엽에서 우리가 이 모든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게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은 마치 그 CEO처럼 모든 걸 계획하고 이렇게 지진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의 집행 기능이거든요. 이게 8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약물하고 요것만 봐도 두뇌 트레이닝 효과가 더 좋죠.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 덕분에 그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성이나 부작용의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약물은 보통 환자가 20, 30%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약물 먹으시면 보통 한 50% 이상이 이런 부작용을 시달립니다. 구역질이 나고요. 설사, 섬액은 이제 맥이 천천히 뛰는 거예요. 맥이 천천히 뛰고 수면장애, 네, 그 다음에 간 기능이나 소화기계에 부담 줘서 이게 오래 먹으면 아무래도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소화기계에 부담이 주고 또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계속 식욕 부진이나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체중 감소가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력이 없는데 식사를 못 하셔서 자꾸 체중이 빠지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두뇌 트레이닝은 부작용은 없죠. 우리가 두뇌 트레이닝 받는다고 해서 부작용 거의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정신적인 피로감 정도는 있을 수 있죠. 학습을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으로 인해서 이런 피로감이 오히려 뇌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의학은 예방의학이고, 그 다음에 개인합니다. 맞춤의학이 되거든요. 우리가 현대의학은 맞춤의학이 아니죠. 획일적인 통일화예요. 이 A, B, C란 분이 뭐 증상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똑같이 다 처방하잖아요. 이렇게 표준된 약을 다 표준화돼서 처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예방이나 맞춤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은 이미 두뇌가 치매 환자들이 뇌의 병리적인 변화가 진행이 됐을 때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뇌 트레이닝은 이미 손상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뇌세포와 뇌세포의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서 인지력을 높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성에서는 약물보다 두뇌 트레이닝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분야, 우리 돈 문제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대 의학이 사실은 이제 돈을 뗄래야 뗄 수 없죠. 돈 때문에 사실 하지 않아도 될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이 경제성 분석에선 어떤 얘기겠냐면 자, 약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지속되는 구독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어때요? 끊지 못하고 평생 드시죠.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약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불안해서. 내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내가 혹시 혈압약을 안 먹어서 어떤 뭐 뇌졸중이나 어떤 뇌졸중으로 뭐 혈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불안 때문에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초기 학습 비용만 들고 한 번 트레이닝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한 10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은 이게 더 심각한데, 자, 우리가 치매 발병을 5년만 늦춰도 사회적인 치매 관리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특강에서 제가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25년도 12월쯤에 해외에서 치매 치료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서울대하고 큰 대학병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요 약물이 주사 처치제인데 이게 한 주기가 우리가 보통 주기라는 거는 우리가 암 환자들도 한 주기라고 해서 이 주사 맞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 주기가 한 주기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근데 최소 1년에 한 4번이라고 쳤을 때 이게 그 주사를 맞는 기간 동안만 효과가 있고요. 그 주사를 안 맞으면 효과가 그냥 없어요. 제로로 다시 또 되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되는군요. 근데 한 번 주기가 5천만 원이어서 최소 1년에 한 번 4번으로 해가지고 연 4번인데 한 20년을 계산하면 요 계산이 제가 이 5천만 원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면 40억입니다. 40억. 자, 여러분들이 40억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40억이란 돈을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통계학적으로 85세가 되면은 인구 3명당 1명이 치매로 의심된다고 이런 통계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치료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간병비라든지 요양비 같은 것들 고려할 때 굉장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가소성 훈련이 굉장히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분석에서는 가장 돈의 이 직접적인 이게 양극화가 아니죠. 너무 그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경제성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환자들한테는? 여기 보시면 초기 예방을 하거나 경도 인지 장애일 때는 두뇌 트레이닝이 좋습니다. 이때는 약물보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보다는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두뇌 트레이닝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뇌 트레이닝의 골든타임은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초기 치매 전 단계에서 하셔야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아서 치매 초기이거나 중기 이때는 약물 치료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고 이때는 더 고강도의 두뇌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연구 결과를 봤더니 약물 치료 단독보다는 병행 시 효과가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치매 관리는 약물은 부작용 때문에 보조적으로 하셔야 되고 신경 가소성 훈련이 핵심적으로 이게 메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이게 두뇌 트레이닝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훈련인데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서 이제 요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약물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인지 능력, 그다음에 임상 능력, 일상생활 능력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하는 그 진단 도구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봤더니 효과가 약물은 한 소 중간, 소에서 중간 효과 아니면 소규모. 굉장히 효과가 미미해요. 미미한데 자, 그러면 두뇌 트레이닝을 가지고 봤더니 이거 좀 넘어갈게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밀로이드 항체의 효과가 있는데 위약 대비해서 이게 악화 속도를 27%좀 느리게 속도를 느리게 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뇌부종이라든지 뇌출혈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돈이 한 주기당 5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 사실은 저는 이 부작용이 더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출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뇌졸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뇌졸중에 소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받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이건 받지 말라고 이건 부작용 때문에 받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아직은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들한테 권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하시다 보면 부작용 때문에 계속 중단하는 경우가 66%에서 75%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중간에 환자가 이 부작용을 참지 못하고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인지 자료. 우리 인지 자극 치료는 이제 두뇌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효과를 봤더니 약물보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중간 정도의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계 표준 인지 평가에서도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또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의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물보다는 오히려 두뇌 트레이닝이 효과가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물이 아닌 약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약물적인 효과, 두뇌 트레이닝 했을 때는 간이 검사 이런 게 다 이제 진단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검사라든지 세계 표준 인지 평가라든지 일상생활 능력 평가라든지 삶의 질의 평가에서 보면 약물보다도 효과가 더 큽니다. 중간 정도의 크기로서 약물의 효과보다 SMD 약물의 효과입니다. 약물의 효과보다 0.38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약물적인 효과가 약물보다 효과가 더 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저하도 이 세계 표준 인지 평가를 봤을 때 평균 5.2점 정도 억제했다는 거예요. 효과가 더 좋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능력도 저하되는 게 완화되고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들은 나중에 일상생활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씻고 화장실 가고 이런 생활도 잘 본인 스스로 혼자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기능이 완화되는 것도 좋았고, 특히나 이제 삶의 질, 그리고 환자가 아무리 환자라고 해도 삶의 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한데 의미 있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약물보다는 두뇌 트레이닝 효과가 훨씬 좋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